자, 지난 5일에 이머징 금융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일제히 좀 강세장을 연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재차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머징 금융시장의 강세가 중기적으로 좀 상승 랠리를 피워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보고요. 지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확실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한째 완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비교적 탄탄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도라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연준의 위원들 간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9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일종의 환영 랠리입니다. 그에 따른 강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만은 그 랠리가 오늘까지 연장되지 않는 것도 그런 일종의 경계 심리가 작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증시도 또한 마찬가지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향후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은 추가적인 일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요하죠. 너무 고요한 나머지 폭풍 전야다 하는 그런 언급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히 큰 탈은 없어 보이는 장세이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의 시각을 당장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판도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하는 독주 상태가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다른 대형주들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코스닥이 대변하는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와 관련된 진지한 고민을 매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변함이 없죠.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유로 가치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1.1104 달러가 됐고요. 자, 엔달러 환율인데 엔화 가치가 다시 엔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구로다의 역효과지요. 하지만 그 폭은 매우 작습니다. 한때 103.9 정도까지 갔던 것이 최근에 103.5 정도 수준으로까지 약간 내려왔지만 그 폭은 상당히 작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엔저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까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전반적인 흐름은 엔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특히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는, 즉 원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달러 가치가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달러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이에 따라 원엔 환율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엔화 대비로도 원고가 즉 원화가 절상되는 쪽으로, 즉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일단 외환시장에서는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유가가 어제 WTI는 거래가 안 됐죠. 브렌트유의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5%, 6% 급등을 했다가 막판에 밀렸다는 건데요. 1.7% 오른 가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G20 정상회담 시 당시 러시아, 사우디 에너지 장관끼리 공동 성명을 낸 것이 호재가 됐던 것인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고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러한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장중에 급락을 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유가는 충분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석유화학주들의 주가 향방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증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건데, 그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면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시장은 매우 고요하다 했습니다만 사실 9월 달에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줄지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제 끝난 G20 정상회담도 그중 하나고요. 일단 내일은 미국의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미국 지역 경제, 지역 경기 동향 보고서죠. 상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완만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일 건데요. 어쨌든 그것이 금리 인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며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8일 그 다음날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에는 사실 그전 개별 종목, 특히 코스닥에 주로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9월 9일입니다.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추석 연휴 한가운데에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 BOE, 영란은행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현재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는 건데, 사실 평소에는 별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 8월 달 바로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의 매우 특단의 현재 확장책에 의해서 전 세계 증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상당한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이른바 마크 카니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나올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다음 주 한째 수요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9월 20일, 9월 21일인데요. 시장에서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벤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BOJ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여부가 결정 지어지는 그날이죠. 그에 따라 전 세계 증시는 또 한 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건데요. 다만 그 결과를 아는 데까지는 결국 목요일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돼서야 우리 증시에 반영되는 수순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각과 함께 과연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날입니다. 목요일 날 일본과 우리 시간 같습니다. 해서 일본의 BOJ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과연 공격적인 통화 확장 정책을 양쪽으로 질적으로 그들 말처럼 할 것인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엔저가 지금 현재 103행대 수준에 있는데 그것이 105행대, 106행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증시, 특히 수출 관련주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없지 않아, 크지는 않겠지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수와 함께 시장의 판도 또한 또 크게 변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전날 BOJ의 결과와 그리고 그 다음날은 금요일 날이죠.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여부가 현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